오케이. 됐습니다. 해보죠. 일단 첫 시간이니까 첫 번째 내용으로 저걸 해볼게요.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각자마다의 목적에 의해서 이 과정에 등록을 했을 거야. 그쵸? 어떤 사람은 취업을 목적으로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쪽 분야에서는 어떠한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프로젝트 전체 기간을 어느 정도로 산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되는지, 어떤 직군들끼리 뭉쳐서 작업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걸 얘기할 텐데, 일단 그 세 가지 직군이 보통 필요해요. 직군에서는. 크게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마케팅도 있고, 전체 개발이라 하면 컨텐츠가 나올 때까지 투입된 모든 인원들을 우리가 다 개발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 프로그래머 개발자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 아트나 이쪽에서는 발끈해. 왜 나는 개발자 아니야? 그래서 막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만 개발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통칭해서 개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정치 직군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서 직군을 잠깐 보면, 먼저 전체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것까지, 사업 이런 것까지 다 하는 직군을 하나를 우리가 일단은 크게 봐서 기획이라고 부를게요. 오케이? 기획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픽 리소스를 뽑든 아니면 음원 파일을 뽑아주든 무엇을 이런 거 하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아트라고 얘기할 거예요. 또 아트라고 얘기해요. 디자이너 하면 우리는 되게 한쪽으로 쏠리죠. 디자이너 하면은 왠지 그래픽 디자이너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디자이너 하면 되게 여러 뜻이 있지. 기획자도 들어가지고 막, 그쵸? 설계하는 관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뭐 그래픽 디자이너 아니면 아트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라는 직군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 세 가지 직군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 요 세 가지 직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잠깐 보면, 먼저 기획서를 기획자가 기획서를 써. 여러분이 앞단에서 좀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획자가 기획서를 썼어. 그러면 그것을 각각의 직군들한테 이렇게 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트는 결과물을 해서 프로그래머한테 줘야지 프로그래머가 최종 아웃풋을 찍어요. 이게 일반 여러분들 웹을 하든 아니면 앱을 만들든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든 이런 게임이든 VR이든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들든 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 방식인데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모든 산업 분야가 IT에서의 산업 직군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외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이거를 좀 가져가서 좀 크게 볼까? 자, 얘의 형태를 잘 보면 깔때기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깔때기가 있어 이쪽으로 다 몰리지. 그죠? 그림이 약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고, 장점은 뭐야? 이 사람이 아웃풋을 찍기 때문에 관리를 한쪽에서 일어나서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이쪽에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여기에서 딱 해가지고 걸러가지고 할 수 있어. 딱 할 수 있어요. 장점은 이런 게 있어. 단점을 얘기하면, 난 주로 단점을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할게요. 단점은 이런 게 있어요. 화살표를 보면 프로그래머한테 몰리지. 그러면 딱 이것만 봐도 왠지 야근은 누가 할 것 같아요. 그치? 이 기획자가 이런 거지. 기획자가 기획서를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근데 기획서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시나리오 기획이 따로 있고요. 시스템 기획이 따로 있고, 그 다음 다른 기획, 이렇게 종류별로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사업 기획도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보통은
시나리오 기획을 만들고 어떤 사업 기획에 의해서 시나리오 기획이 나오고 그 시나리오 기획에 의해서 어떻게 세부 시스템 기획으로 쪼개지는데 프로그래머하고 얘기할 때는 시나리오 기획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배우들이 처음에 뭐 시나리오를 보고 이 영화에 이 작품에 참여할지 안 참여할지를 정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보는 건 무엇이냐? 뭘 볼까요? 대본을 보겠지. 쪽대본이 뭐든 대본을 보잖아요. 그렇죠? 바로 프로그래머들이 영화나 이런 쪽에서 보면 무엇을 뜻하냐? 이 사람들은 배우를 뜻해요. 배우. 이쪽 기획이나 이쪽 직군들은 어떻게 작가라든가 PD라든가 이런 쪽 사람들을 일단 그쪽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작가, PD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속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아트는 나를 이쁘게 꾸며줘야 될 거 아니야. 분장할 수 있고 스타일리스트들이 붙고 그런 거 하죠, 그렇죠? 그런 쪽의 작업들을 누가 해줘? 이 아트 쪽에서 해주는 거야. 그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직구들이 다 해줘야 되는데 최종 화면에서 그 느낌을 연출하는 건 결국엔 누구예요? 프로그래머, 바로 배우야. 송강호가 거기서 요즘에 송중기를 좀 따라해줘야 되나? 그것까지는 무리하니까 무리수를 두지 않고 어쨌든 배우가 거기서 맛깔나게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나의 죽음을 이걸 해줘야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해주잖아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고 죽으면 또 안 살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배우가 바로 자신의 느낌을 낼 줄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거기에 실제로 숨을 불어넣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직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업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잘 봐요. 화살 이렇게 모이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기획자가 시스템 기획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는 대사 톤을 크게 해주세요, 작게 해주세요, 데시벨을 높여주세요, 날려주세요, 여기서 굴러주세요, 빨리 굴러주세요. 이런 만약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지시들이 있다. 근데 기획자가 내가 열심히 그래서 구현해놨어. 그랬더니 기획자가 여기서 조금만 더 빨리 안 돼요? 아니 속도 5로 굴러주세요. 했어. 그래서 오케이 해서 적용해놨어요. 그랬더니 기획자가 또 보니까 이거 0.5만 좀 낮춰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네. 해줘요. 왜? 우리는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방금 워크숍도 갔다 왔거든. 그죠? 오케이. 해서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후반에 0.5. 근데 또 안 가. 다시 원래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 살짝 나 아직 군인 중인데 지금 시간은 퇴근 시간 다 돼가는 오케이. 근데 저 죄송한데 좀 시간 낮춰주시면 이거 속도 2배면 빨리 해주시면 옆에서 계속 그래. 그리고 한마디 마지막에 던져. 이거 버그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되게 짜증나겠죠. 왜? 화살표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아웃풋을 기획자가 봐야지 그 느낌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을 해결을 화살표가 아트 쪽에서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있어. 근데 뒤에서 갑자기 화장실 문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보더니 갑자기 내 모니터 뒤에서 서 있어.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뒤에서 서 있는 그 기분이 느껴지잖아. 하고 있는 뒤에서 하고들이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 이거 잘 그리고 있다는 얘기는 어떨다는 얘기야. 먼저 모니터를 일단 수정해야 될 건데 수정해가지고 화장실 보니까 누가 들어가요? 안해? 그래 수정했어. 다음 날에 이제 갑자기 부사장님이 또 오늘 팍팍 나와서 하필이면 또 내 모니터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 야, PPT 일로 와! 그러면서 또 가. 그럼 어떻게? 화장실 어디로 가요? 그때까지 괜찮아. 워크숍 갔다 왔으니까. 근데 PD가 회의가 되더니 원래 이거 좀 이렇게 이쁘게 하는데 따뜻해 보이지 않잖아. 이런 요구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정할 거 아니야. 그럼 화장표가 조금 그리고 내가 그날 안 먹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지하철 가다가 보니까 다른 와 저거 이쁜데? 치매가 수정, 피해자도 수정, 화살표가 계속 절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은 아직 기획 받아가지고 조정하고 있는데 기획자가 와서 이거 수정해 수정해 이것들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면 프로그래머가 하게 되죠.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이게 왠지 귀신이라도 입맛 싶어가지고 있었더니 추운 게 있어. 반팔 입고 있어서 나만 추운 거야. 근데 자, 시간이야. 자 이렇게 보면은 이름 프로그래머한테 올려. 자꾸 하게 돼. 아웃풋을 저렇게 찍다 보니까 이게 근데 비단 저기서 프로그래머만 일이 몰려서 해주면 다행이구나.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저게 아트가 계속 수정할 거야. 왜? 프로젝트가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몇 개월짜리 리트가 계속 몇 년짜리도 가요. 근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자꾸 수정해서 준단 말이야. 그 사이에 무슨 일 때문에 계속 수정해. 기획자도 계속 수정해. 그러다 보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뭐가 돼? 야, 또 수정하네. 이게 하나가 딱 생겨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프로그래머가 이것을 적용해주는 타이밍을 시점을 자기가 골라. 그게 오면은 어차피 또 수정해줄 거니까 바로 적용 안 해줘. 어차피 또 수정할 거잖아. 바로 적용 안 해줘.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소스 파일 발표하는 날이나 이런 거 체크리스트 딱 나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그걸 발표를 했더니 이거 적용 안 됐습니다. 적용해 주세요. 이게 탁탁탁 눌러주면 그럼 어떻게 돼? 요게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오케이 그때 작업해줘. 그러면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어때? 오, 땡큐. 왜 내 시간도 벌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자체를 보면 되게 리스크가 큰 작업. 왜? 아트가 원터치를 사진 찍듯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해놓고 여기다 놓고 움직이는 거 실제로 여기서 보고 모듈을 보고 움직이는 것까지 다 봐야지 결과물까지 적용된 걸 봐야지 여기서 좀 이상하구나 하고 수정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와이스 한 방에 마지막에만 적용하면 그 중간에 어울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마지막에 적용해서 점차 나아지는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붙이라고 이 과정을 구축하거든요. 퀄리티가 올라가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되게 다들 어떻게 실제 실무에 가보면 알겠지만 다 기획서에 있으니까 딱 그만큼만 하고 딱 그만큼씩만 해요. 더 하지 않아. 그래서 콘텐츠 퀄리티가 높아질 수가 없어. 되게 이게 일반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최소화하고 콘텐츠 퀄리티는 일단 높아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저것을 프로그램한테 몰리다 보니까 저 과정이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다 보면 워크숍을 갖고 와서 이렇게 오맨 이렇게 했다가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100번을 가잖아. 그럼 이해하고 다시 말하지 않아. 그렇지. 심지어 아트가 회사 가면 알 거예요. 그 게임 회사나 많이 이런 거 일반 아니면 회사들 가면 이파리 같은 거 하나씩 갖다 놓고 이런 화면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나요? 사무실에 뭐 이런 거 그 오래된 건데 그거를 아직도 자기만의 영역처럼 가져다 놓고 약간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되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보면. 거기가 근데 그러다 보면 특히나 아트 쪽에 많이 몰려있어요. 특히나 게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아트 쪽에 그쪽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데 그 느낌이 있어야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아트가 어떻게? 아침에 우리가 말하면 10시 출근이다. 아니 우리 9시 출근이고 우리 몇 시에 끝나죠? 우리가 6시에 끝난다. 그러면 9시에 들어와서 6시에 퇴근할 때 이 사람은 9시에 왔어. 칼같이 와가지고 거의 밥도 안 먹고 딴 짓도 아예 하지도 않아. 커피 한 잔 마시고 미친 듯이 그려. 그래놓고 뭐해? 6시까지 진짜 혼신을 기울여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었어. 그래놓고 화장실 보니까 어디다 와요? 프로그램 와서 어떻게 나 오늘 완전 영혼까지 다 불살랐어 하면서 딱 주고 가. 딱 줘. 그리고 가. 퇴근 시간에. 그러면 나도 끝났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퇴근합시다. 술 한잔 할까요? 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PD가 어떻게? 이거 내일 오전에 사장님 발표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방 메우는데 사장 따위 우리가 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한 두 달 정도 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팔봉옷이 가방 내려놓고 교정을 해줄까? 그다음 뭐 하루쯤 뭐 이렇게 워크샵도 갔다 왔는데 약을 할 수 있지. 다음날 또 아트한테 잘못이 있어요, 없어? 없지. 죽어라고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 다음날 와서 또 미친 듯이 작업을 해. 또 그리고 진짜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어서 와, 나 오늘도 진짜 미친 듯이 했어. 쌍꺼풀 터지면서 했어. 그래서 그날 어떻게? 선생님 우리가 누구한테 줘요? 근데 미안한데 내 빌드가 결과물 만들면 이거 가지고 다 돌려가면서 테스트해요. 테스트도. 그럼 어떻게 해? 아이씨, 이거 빼고 하라고 해요. 네? 가방 살포시 넣지. 또 아트는 다음날 와서 뭐예요? 또 미친 듯이 하고 이거 뭔가 아웃풋 프로그램을 찍다 보니까 이 문제 계속 걸리네? 그죠? 그러다 보면 양을 잡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는 이 프로그래머가 빡세게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알아. 그럼 회사에서는 이 사람한테 뭘 주죠? 복지를 위해서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줄까요? 크게? 뭐? 야간 수당? 식비? 통합임금제 뭐 이런 거 못 들어갔나? 이런 거 임금제? 보통 포함돼서 연봉계약 하죠.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검색해 보세요. 라쿠라쿠. 뭐야? 다니고 침대를 사주지. 왜 그냥 맨바닥에서 죽으려고 그러면 등 나르고 하잖아.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라면도 가득 채워주고 되게 열악한 환경일 것 같지만 실제 요즘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 근데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작은 회사들은 그게 그렇게 나아졌다. 뭐주 52시간 그런 거는 좋은 회사 있잖아. 그런데 뭐 성장한 회사들이나 경력이 좋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여기 그 거에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거는 꼭 이 분야랑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회사에서 좋은 복지를 받았더니 회사에다 나도 줘야지. 뭘 줄 거야? 자신이 갖고 있는 거 줘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수명을 주는 거죠. 그죠? 아유, 1년, 2년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근데 물론 요즘에 판교에서 연봉이 되게 높은 사람들은 프로그래머들이에요. 프로그래머들이에요.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의 프로그래머들 연봉이 이제 내가 가르치다 보니까 한 6,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있는 친구들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판교는 초봉이 거기에는 대립들 많으니까 그 크래프톤이나 뭐 있는 회사들은 초봉이 한 5,500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5,500? 요즘 좀 구조조정 좀 있어 보이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확실히 그거보다 훨씬 떨어져요. 한 4천, 2만 원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래서 난 대기업은 무조건 대기업 지원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초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점은 명확해요. 대기업으로 가면 난 부품으로 일하는 거야. 왜? 내가 봐서 선임이 미친 듯이 좋은 것들을 세팅하는 것들 그들이 하지. 내가 그걸 하나? 아니죠. 나는 가서 그들이 마련하는 일부분, 요 부분을 작업하는 거예요. 보통 뭐예요? UI 디자인. UI 뭐가 다르는 거예요? 데이터 오면 거기다 이렇게 표시해주고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 자료 구조가 필요해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캐릭터가 멋지게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선임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본회사로 가면 뭐예요? 그걸 내가 다 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열심히 공채를 뚫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UI다 보면 이렇게 한 3, 4년 치잖아? 할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회사 들어갈 때 내가 지원해서 가야 할 때도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대기업은 결국에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나중에 그 프로젝트를 쉽게 할 거야. 나는 초반에 공채로 들어갔는데 나는 계속 야 너 3, 4년차 됐으니까 이제 너도 이거 해봐야지 하는데 내가 해본 적이 없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 이런 것들 할 때는 초반에 어떤 곳을 들어갈지는 전략을 잘 짜시고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저렇게 했더니 회사에 저게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연봉은 많이 받겠지만 어떻게 모두가 저기에서 다 피곤해지는 일이에요. 저렇게 되면 나중에 서로 간에 이 컨플릭트라고 하죠. 이게 되게 커져가지고 기획하고 프로그램하고 말 안 하고 아트하고 다 말 안 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게 이걸 요청하려면 우리 실장님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세요. 바로 옆에 있는데 얘기 안 해. 어떻게? 실장 통해서 그럼 실장들끼리 저기서 갑자기 회의실에서 회의 열려. 그 다음에 거기서 서로가 협상이 되면 그때서야 이렇게 이게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어. 큰 회사일수록 그게 되겠다. 지금 저거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를 갖고 있고 또 하나 이 사람이 파워가 세지잖아. 자 여기 배우라고 했죠. 배우인데 이 사람 이름 걸고 하는 배우야. 굉장히 영화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잠적타. 배째? 그럼 어떻게? 그 아저씨 같은 영화예요. 이번에 원빈 또 비슷한 거 찍는다고 했는데 원빈 그 뭐야 재벌집 막내 아들의 송땡땡 갑자기 잠수타.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 큰일 났지?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한 200억. 어떻게? 회사 망하는 거죠. 우리 쪽도 똑같아요. 핵심 이 배우의 역할이 되는 프로그래머에서도 핵심 프로그래머들이 있어. 엔진 작업을 되게 한다든가 뭔가 핵심 작업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오늘 기분 안 좋은데? 하더니 주먹으로 막 키보드로 막 갑자기 미친 듯이 때려 부셔. 그러더니 나가. 잠적 타고 일주일 후에 들어왔어.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내 책상에 빠져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돌아올 거 아니야.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겠지.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면 이거 어떻게 돼? 큰일 나죠. 회사 망하는 거야. 그러면 사장님이 걔를 불러. 놀러 와봐. 고민혁, 일로 와봐. 했어. 그랬더니 당당하게 나는 어떻게 그만둘 생각에 우리가 뭘 품고 와요? 사직서를 품고 오겠지. 맞습니다. 사장님하고 둘이 동시에 안쪽으로 손이 들어가요. 사장님이 좀 더 빨라. 사장님이 먼저 내밀었어. 홍보지. 사장님이 거기다가 뭐 사직서를 줄까 자기? 안 줘. 여기 내가 한 20만 원 넘는데 지금 프로 왜 그래? 이러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쉬고 와. 이래야 되는 상황. 종속성이 저 그래프는 종속성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특히나 종속성이 걸리는 이런 설계 방식이 굉장히 지향합니다. 근데 실제 어떤 운영을 할 때도 종속성이 걸리는 부분은 굉장히 회사에 크리티컬해요. 종속성을 끌어주는 게 핵심인데 이 구조로는 종속성을 끊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갈 거예요. 그래서 기획과 그 다음에 아트와 이 프로그래머가 있을 때 기존처럼 요 방식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늘어놓고 아웃풋을 이렇게 찍는 거야. 오케이? 아웃풋을. 그래서 일 처리는 어때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깔때기처럼 모이는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일이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 프로그래머한테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이때 여기에 이렇게 다 말려 있어. 그럼 얘가 여기서 막고 있으면 얘가 못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병목 현상이라는 거예요. 병에 이 묘기 얇잖아. 이게 다 이렇게 물려 있는 것들을 위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병목 현상이라고 해요. 소프트웨어 이런 개발할 때 어떤 최적화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 현상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이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구를 늘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병목을 쳐버리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 빨리. 그럼 어떻게? 동시에 여러 개를 넣을 수 있겠죠.
바로 병렬 처리를 하는 거예요. 병렬 처리. 바로 얘네가 각자 이렇게 아웃풋을 찍을 수 있게끔만 해준다면 어때? 기존 이 프로세스보다는 업무 프로세스보다 어때요? 속도가 더 빠를 거고요. 그 다음에 각자가 아웃풋을 찍을 수 있다면 아트가 프로그래머한테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 어떻게? 한 방에 못하니까 프로그래머 적용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 잘. 그러면 그렇게 치사해 또. 근데 100번, 1000번, 10,000번 내가 스스로 적용할 수 있다. 마음껏 수정할 수 있겠죠. 그 기간 대비 퀄리티를 어떻게? 엄청나게 올릴 수 있고. 기획자도 어떻게? 자신이 수정하고 싶은 것들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0.5, 0.5 이거 안 해도 돼. 얼마든지 해서 최적화된 그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수치값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게 바로 우리가 유니티라는 이 상용 엔진이 지금 실무에서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엔진이 실무에서 쓰이는 이유예요. 오케이? 저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해요? 각자가 작업을 해서 퀄리티를 예전보다 기간을 확 줄여놓고 퀄리티는 어떻게? 확 올려놓는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용 엔진을 쓰기 때문에 핵심 개발자가 그렇죠? 그 사람한테 묶여있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떨궈져 낼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들겠지. 엔진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들을 제거해주면서 비용 절감이 되게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어떻게 기간 줄어. 그럼 어떻게 비용을 더 줄 수 있겠죠. 대신 줄었는데 비용도 줄고 기간도 줄었는데 인원도 줄었는데 어떻게 퀄리티는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같은 것들을 실무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 방법에서 각 직군 간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 지금 여러분들도 한쪽에다 두고 이 사람이 다 치게 할지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유니티를 다루는 순간 여러분들은 각자 맡은 파트들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 프로그래머. 나는 프로그래밍을 맡았어요. 저는 뭐를 맡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플레이어를 맡았어요. 나는 에너미를 맡았어요. 이렇게 각자 등장인물별로 업무를 쪼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각자 작업해서 아웃풋을 찍어내면 각자가 그 시간에 올릴 수 있는 퀄리티 양을 되게 높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게 바로 유니티로 컨텐츠를 개발하는 방법이고 제일 중요한 이유이죠. 시간이 유니티를 개발하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엔진을 만들어. 기간이 똑같아. 그럼 미쳤다고 유니티 쓰나? 네, 우리 개발력이라도 올라가게 자체 엔진 쓰지. 그죠? 유니티를 쓸 때는 저렇게 병렬 파이프라인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그렇죠.